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장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줄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관망세가 좀 보이는 걸까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월요일만 되면은 트럼프가 주말에 하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서 뭐 블랙 먼데이다라는 얘기가 거의 매주 나오다시피 했었는데 지난주부터는 좀 흐름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0일 동안 이제 상호관세를 유예하면서부터 이제 흐름이 좀 달라졌고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발언하든지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냐라고 질문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조삼모사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었죠. 사실은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 것들이 트럼프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유예했다고 해서 좋은 거다라고 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번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이번 주에 관세 협상 대상국에 이제 기존에 뭐 예고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이제 베트남,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일본,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뭐 협상을 한다라고 해서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려야 되는 이 기간도 있고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이 또 공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6월 이후로 차기 대통령 쪽으로 좀 미룰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화면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이 관세 협상 차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없어요. 협상을 시작한다라고 했지 이번 주에 마무리 짓는다라고 안 했습니다. 이 협상이라는 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계속 좋은 대화가 오가고 있다. 이 정도 멘트만 나오면은 크게 문제될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고민이 많아진다, 뭐 자신이 없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그럼 편안하게 어닝 시즌 아니겠습니까? 실적주에 집중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편안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빠르게 올라온 종목들, 지금 우리 말로 없는 종목들도 쉬고 있다가 혹은 횡보하고 있다가 최근에 탁 튀어오르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 기술적 반등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힘을 모아놓고 튀어오르는 종목들 너무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좀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매도하지 않아도 돼요. 뭐 예를 들면 20%, 30%씩 분할로 이렇게 조금씩 줄여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이제 매도를 좀 하시고 그리고 순환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순환매 나오는 종목들 자신 없으면 그냥 실적주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도주냐 정책주냐 이런 부분 고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쉬운 거는 실적주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자, 우리 코스피 차트로 넘어가서 우리 그림으로 보면서 체크한다라고 하면 더 쉬워지겠죠. 자, 보시면은 지금 우리 2,500포인트 다 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까지는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쉬는 구간은 이중바닥 만드는 구간은 2,500 회복한 다음에 그냥 횡보를 하느냐 혹은 2,500 회복한 다음에 이렇게 이탈하느냐 이런 구간이 아마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회복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터치한 다음에 이 구간 근처에 온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슬쩍 밀렸다가 올라오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2,500 정도는 살짝 터치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2,500을 건드려준 이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도 눈치 보기 하는 시장이에요. 이 사람들도 트럼프의 속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느냐 정확하게 이 사람들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플랜 A, B, C, D, E 세워놓고 그중에서 나오는 쪽으로 맞춰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큰 그림만 잘 그려놓으면 안에 있는 색칠은 그때그때 맞춰나가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메이저들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길을 하나만 정해놓고 가지 마시고 여러 가지 루트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은 코스피 못지않게 여전히 좋은 시장인데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732 다음 저항으로 여겨져 있는데 여기는 큰 중요한 저항자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고 그냥 이 못 미친 다음에 밑에서 이중바닥선 움직임 만들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자율등락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개별 종목들 요즘 보면 지수랑 상관없이 종목만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고 먼저 올라온 종목도 그냥 하영
하염없이 또 다시 한번 밀려주는 모습, 급락이 나오는 모습 많이 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별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지수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급락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지수가 과거에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 같은 식으로 급락이 나오는 거야 2, 3% 밀리지 않으면은 지금 지수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수에 강력하게 연동을 받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더더욱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지수에 민감한 구간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실적주 보시는 게 제일 편안하고요. 자신 있다, 난 트레이딩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정책 주던 이런 부분 보시면 되는데 인맥 관련주만 안 보시면 됩니다. 정책에 관련된 사회 현상에 관련된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오늘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트럼프가 한국을 딱 겨냥하고 있죠. 저렇게 그 손가락으로 한국을 딱 집어서 이번 주는 이제 한국이다라고 하는데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목요일이 되겠죠. 목요일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또 알고 있던 내용 그대로 또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긍정적인 대화만 계속 오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또 지금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이제 진행만 시켜놓고 결정 마지막에 사인하는 것만 제일 먼저 안 하고 주변국들 우리보다 앞선 국가들 있잖아요. 이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만만한 국가들 이렇게 세워놓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있는 저는 정말로 제가 원하는 게 한 세 번째 전후에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정도에 사인하면 좋겠다라고 과거부터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정도에 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뭐 추후에 여러분들이 진행 사항을 보면서 같이 대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을 겨냥했을 때 여러분들이 불안한 섹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섹터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섹터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함께 여러분들이 종목별로 응원하면서 같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트럼프가 이번 주에 우리나라를 겨냥했는데 이 협상이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은 또 감내해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종목들에 집중해서 살펴볼지 오늘 시장에서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시죠. 안타 종목으로는 먼저 SK하이닉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4월 수출액이 또 견조하게 나왔다라는 소식에 오늘 반도체 업종 전반 나쁘지 않은데요. 관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점에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4월 수출 경향의 반도체는 10% 올라갔죠.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반도체만 올라갔다. 나머지는 다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반도체 끄떡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영향력이 있고 뭐 트럼프가 아무리 저렇게 얘기를 해도 반도체는 미국에서 가져가야 되는 품목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품목 아니겠습니까? 이런 품목, 미국이 필요로 하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는 뭐 아주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출 데이터는 줄었다. 그리고 반도체만 10% 늘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중에 핵심이 이제 SK하이닉스다. 물론 최근에 레거시 쪽, 그 과거에 이제 D램 쪽도 이제 굉장히 좋아지면서 회복이 되고 있다. 생각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게 작년에 이제 얘기할 때 올해 하반기쯤 회복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거지 사실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2년 전부터 회복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게 아니라 오히려 늦어진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큰 흐름을 보면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진 가운데 더 늦어질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까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 관련된 분야로 해서 AI 데이터 센터 쪽에 가장 중요한 핵심 칩을 뭐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를 빼놓고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보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제1공급사 SK하이닉스, 제2공급사 마이크론을 제외하고 삼성전자까지도 필요해서 오죽하면 설계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딜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까지도 오갈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레거시 쪽이 살아나고 있고 HBM 쪽은 견조하고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뭐 건재한 부분은 반도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하반기 되면 브로드컴이 이제 시작이 되죠. 맞춤형 반도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해서 하이닉스가 원래 올해 목표가 14만 장 이제 생산하는 건데 17만 장으로 3만 장 늘린 이유가 이제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열리면서 브로드컴과 계약하고 하면서 늘어났다라는 걸 누누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잘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꼭 필요한 분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안심하고 편안하게 대신 시가총액이 1, 2위 아니겠습니까? IT 투톱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해야지 너무 단기적으로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갑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여유 있게 볼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하이닉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너무 싸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입각해서 길게 보시는 분들은 비중 좀 넓게 크게 가지고 가면서 편안하게 응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타 종목 SK 하이닉스로 살펴봤습니다. 여유 있게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항상 강조해주고 계시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죠. 이제 2루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꼽아주셨어요. 엔터는 뭐 관세 무풍지대이고 또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는데 엔터주 안에서 하이브 가장 좋게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뭐 수익률이 좋으냐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SK하이닉스처럼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시라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주가 상승 여력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있는데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 못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도어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일단락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슈가 조금 덜 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미 그 부분을 상쇄시킬 정도로 가장 좋은 이슈가 있죠. 이미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돌아온다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고 다들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이미 팩트로 알려진 사실이고 뭐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여기에 위버스 플랫폼까지도 글로벌 시장으로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루타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보는데 중간중간에 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이브는 오늘 있는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트레이딩에 가깝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이브 정도 되는 이런 뭐 거대한 시총 규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에 비하면은 사실 시총도 조금 작은 편이긴 합니다. 하이브가 작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제 신인 아티스트들 계속 발굴해서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데 데뷔가 벌써 또 보이그룹이 3팀이나 예정돼 있다라고 하니까 올해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BTS 뭐 동생 그룹이라고 해서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슈를 시작부터 받을 수 있는 이전 뭐 길이 열려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루타 종목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면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멋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K-팝의 중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BTS 완전체 복귀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한 모멘텀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트레이딩 관점으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루타까지 도달할 수 있는 3루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를 꼽아주셨어요. 보통은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안타로 많이 언급해 주시는 종목인데 오늘 특별히 3루타로 정해주신 이유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조금 의아하실 수 있어요. 기아처럼 좀 무거워 보이는 종목이고 사실은 관세 영향력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기아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그룹 중에서 현대차와 기아 두 개 놓고 보면은 해외 생산 비중이 기아가 더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상호관세 이제 협상하는 게 이제 베트남, 일본, 한국 순이라고 말씀드렸지 캐나다랑 이제 멕시코 같은 북미는 사실 이런 뭐 4월 2일 상호관세 발효되기 전부터 가장 먼저 트럼프가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해서 거래를 했었죠. 그러니까 전화 통화도 수차례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측에서도 우리는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멕시코에 공장을 가진 기아 같은 경우가 만약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좋겠죠. 게다가 이거는 제 바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업체들도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장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기업들은 미국의 자동차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호타중족이면서 이제 좀 멀리 볼 수 있는 종목들로 3루타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기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뭐 수차례 강조해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좀 길게 굵직하게 멀리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높은 수익률도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면은 기아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아의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폭풍에서 조금 잘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거든요.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그동안의 만놈론 종목들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수익률 체크 한번 해보고 가시죠. 네, 말로 없는 종목들, 최근에 크라우드웍스가 3위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상위권 경쟁에 굉장히 치열하게 박차를 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페이지는 조만간 다음 달 정도 되면 아마 100% 아래 종목들은 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는 50% 아래 종목은 이제 사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4%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도 지금 조금만 분발하면 되고 이 밑에 40%대에 지금 10개 넘는 종목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말로 없는 종목들 쉬고 있다가 올라오는 종목들 관세 위협 때문에 과도하게 내려왔다 올라오는 종목들 쉬는 그리고 횡보하다가 이제 폭발하는 종목들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차 목표치 도달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제주은행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입각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올해 초에 시작하자마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냥 횡보만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관세 때문에 살짝 밀렸다가 결국에는 지금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1차 목표치 바로 도달하면서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2차 목표치까지도 바로 가나 싶었는데 오늘 음봉을 그려주면서 숨고르기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한 번에 가면은 오히려 크게 다치거나 부상을 입을 수가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사람도 운동할 때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음봉을 해서 이제 과열을 시켜주는 모습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0,000원만 유지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1차 목표치 달성 축하드리고 말로 없는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또다시 1차 목표치 도달한 종목이 탄생을 했는데요. 인벤티지랩입니다.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해서 최근에 일라일리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경구용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임상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더욱더 좀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목표치 도달을 한 상황이고요. 25,000원 구간에서 지금 최근에 올라온 다음에 살짝 쉬어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을 조금 하셨다가 돌파하면 재매수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눌렸을 때 22,500원 이하로 내려올 때 봐서 여러분들 분할로 2만 원 전후까지 이제 분할로 재매수를 한다. 이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로 없는 다시 한번 도전하는 종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AI 관련 쪽으로 누누이 말씀드렸고 국가의 국책 사업 같은 경우를 다 싹쓸이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사실은 말로 없는 도전하다 600원 모자라가지고 다시 한번 내려왔었죠. 그래서 숨고르기 한 다음에 다시 올라옵니다라고 최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 구간에 계속 도전을 하면서 이제 3만 원 말로 없는 구간은 얼마 안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넘어가서 그 이상의 수익률을 붙이면서 아마 앞 페이지로 다시 한번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의 만놈론 종목들 또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앞으로 또 AS가 필요할 때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관세 협상을 미국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하는지 체크해보고 있었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으로 꼽아보셨을까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은 제가 계속 실적 말씀드렸으니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섹터, 화장품주, 관세 무풍지대의 핵심에 있는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화장품주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종목인데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존, 코스트코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공략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갈락 나이아시는
마진 에센스 같은 경우가 뭐 오픈하자마자 뭐 라쿠텐에서 1위를 차지하는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요. 무상증자란 다음에 그 물량 소화 기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 한 다음 달 전후 구간부터는 이 구간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구간이 와서 폭발적으로 움직이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제 교육방에 실시간으로도 올려드리니까 오셔서 함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가격 전략만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18,000원 전후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 너무나도 싸고 좋은 구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림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힘도 예쁘게 잘 모아놓은 구간이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22,000원을 1차 목표치로 보시면은 기존에 고점 저항받았던 구간이고 26,000원을 말로 없는 가격으로 설정하면서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26,000원도 넘어가는 장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중장기적 성장까지 기대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화장품주, 실적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17,000원이 타라면 리스크 관리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했다가 재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편안하게 지금 가격권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마니어 공장으로 짚어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잘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또 만룸론에 도전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